현재 강의의 주제는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 작성 및 결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목에서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는 기초 통계량을 확인을 하고 다음 강의가 비대칭 분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 위해서는 describe, 시각화에서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 범주형, 수치형 조합, 수치형 조합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 이전에 데이터 확인 과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확인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데이터 읽어오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강의를 위해서 시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읽어오고 DF에 저장을 했고요. 저는 정확히 해당 열들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해당 컬럼에 대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자, 시본 라이브러리의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의 각 컬럼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또한 범주값은 좋은 순으로 정렬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해당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챗GPT한테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다이아몬드의 특성과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유명한 예제 데이터셋입니다. 53,940개 행과 10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이아몬드의 물리적 특성과 등급, 범주형 변수이네요.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무게입니다. 1캐럿이 0.2g을 말하네요.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특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컷은 다이아몬드 컷의 등급, 즉 연마 상태네요. 컬러는 다이아몬드의 색 등급을 말합니다. 투명할수록 좋은 거네요. 클래리티는 내포물, 불순물, 결점에 대한 정도고 IF가 가장 좋은 결점이 없는 상태고 뎁스, 테이블은 다이아몬드 상단의 평평한 면의 크기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퍼센테이지이고 프라이스는 달러 기준이고 XYZ 다이아몬드에 대한 물리적 정보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저는 해당 내용을 캡처를 해서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읽어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겠죠. 해당 강의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부 확인, 구조, 요약, 특정 컬럼 값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일 함수를 사용하고 10개의 행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를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와 같은 구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nfo 함수로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죠. 우리는 해당 내용을 데이터 요약인 df.info 함수로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눌러보고 출력된 결과를 보면 df 이 데이터 프레임은 53,94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10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덱스는 당연히 0에서 53,939가 되겠죠. 자, 각 컬럼에 대한 명칭은 아래와 같고요. 결측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D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Cut Color Clarity가 카테고리, 즉 범주형이고 나머지는 프로트 64 혹은 인트 64, 즉 수치형 변수입니다. 범주형 변수들의 컬럼의 값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앞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 작업에서 우리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결측치와 이상치를 추가하겠습니다. 결측치는 한 430개, 이상치는 10개 정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결측치를 컷 컬럼과 테이블 컬럼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컷 컬럼에는 130개를 추가를 하고 테이블 컬럼에는 300개 정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할 때 랜덤으로 추가를 할 거고 랜덤의 시드를 고정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랜덤된 값이 적용이 됩니다. mp.random.seed 202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숫자 2025를 동일하게 적어주면 동일한 랜덤이 적용이 됩니다. 결측값은 missing value입니다. 그래서 mv cut은 np.random.choice df.index 130 replace는 false, 즉 이 코드의 의미는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데 인덱스 기준으로 130개를 선택을 하는 거고 중복은 없다라는 얘기고 df.loc 행과 열 선택이 필요합니다. 행은 mv 컷이 되고요. 열은 컷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의 인덱스와 컷 컬럼에 mp.nan, 즉 결측값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 컬럼에 300개를 추가를 해볼게요. 코드는 동일합니다. 단지 이 mv 테이블로 변경을 해주면 되고 컷 컬럼의 결측치 실행을 누르고 테이블 컬럼의 결측치 실행을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치 10개를 추가를 해볼게요. depth 컬럼과 y 컬럼에 의도적인 이상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depth 컬럼과 y 컬럼에 이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depth 컬럼에 describe 기초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 범위도 동일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depth는 평균이 61.7%, 최소는 43%, 최대는 79%, y는 평균이 5.7mm, 최소는 0, 최대는 58.9mm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는 depth 컬럼에는 이상치를 추가를 하는데 이 최소 쪽으로 이상치를 추가를 하고 Y 컬럼 같은 경우는 최대 쪽으로 이상치를 각각 5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depth 컬럼에 이상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랜덤으로 추가를 할게요. 이상치는 outlier이죠. 그래서 ol depth라고 지정을 했고 저는 의도적으로 5%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이번에는 Y쪽에 이상치를 추가를 합니다. 동일하게 5개를 선택을 하고요. OLY는 다음과 같고 Y 컬럼에 이상치를 5개를 추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최대 쪽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120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측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df.isnull.sum입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컷에 130개의 결측치가 있다라고 하고, 테이블은 300개의 결측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0이고요. 잘 적용이 되었네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기초 통계량을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변수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각화를 사용하죠. 시각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런 숫자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describe 함수가 됩니다. 자, 프롬프트는 df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통계량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범주형, 수치형 변수 모두를 확인하는 코드를 알려주세요. 실행을 누르면 챗GPT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판다스의 describe 함수에 include all 옵션을 주면 범주형, 수치형 모든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코드 복사를 해서 해당 코드를 붙여넣기를 하고 소수점이 정리 없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반올림해서 출력을 주로 합니다. 코드 실행을 해볼게요. cut, color, clarity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unique를 보면 범주 값을 말합니다. cut은 5개, color는 7개, clarity는 8개 범주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에 top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진 범주 값을 말합니다. cut은 i들, color는 g, clarity는 si1이 되네요. 자, 아래 frequency는 최대 범주 값에 대한 빈도 수를 말합니다. 이 i들은 21,496개이고 clarity는 13,065개가 있네요. 범주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민, 표준 편차, 최소값 이런 값은 전부 다 결측값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 이런 수치형 변수들은 반대로 unique, top, frequency 범주값에 해당하는 이런 값들은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캐럿은 표준 편차가 0.474 정도가 되고 depth는 1.5 정도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 depth 컬럼은 최소값이 5이네요. 최대값은 79고 25%가 61이죠. 와, 편차가 상당히 크네요. depth. 우리가 이 depth는 최소 범위로 이상치를 5를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와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25%, 50%, 75% 맥스를 보면 거의 60, 79 이러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1.5인데 최소값이 5가 되네요. 이상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상치를 Y 컬럼에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표준 편차는 한 1.6 정도이고 25%가 4.7, 75%가 6.5, 맥스가 120입니다. 상당한 이상치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Y 컬럼에 대한 이상치를 너무 과하게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이상치 그리고 물론 결측값
값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운트를 보면 되겠죠. 평균, 중앙값, 이와 같은 중심성과 이 데이터 분포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시각화 분석을 통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즉 EDA 과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인포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요약을 했죠. 해당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한번 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 볼게요. 자, df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주형, 수치형 변수를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수치형 컬럼들을 non columns로, 범주형 컬럼들을 카테고리 컬럼즈로 지정하여 리스트화하고 non columns와 카테고리 컬럼즈 별, 그리고 조합을 통한 시각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또한 분석을 위한 추천할 만한 시각화 코드를 알려주세요. 그래프의 목적 및 설명도 함께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데이터 서핑 앤 노트의 노빌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